전문가 선생님 한번 만나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대한민국 문화, 예술의 자존심, 예술의 전당. 인우가 이곳을 찾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너무 긴장돼요. 긴장돼요? 저 어제 이빨 빠졌어요. 왜 긴장돼요? 어제 위대한 신부를 만나게 됐어요.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요 큰애 사모님입니다. 예술의 전당 미술영재 책임 교수를 만나 평가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할 건데, 첫 번째는 인우가 이제 평소에 잘 그리는 걸 가지고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인우가 요즘 그렸는지 선생님이 몰라요. 그런데 공룡, 자동차, 집 중에서 하나를 그리는 거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연필로 무조건 그려야 돼. 늘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온 인우. 그동안의 실력을 평가받는 자리인 만큼 긴장한 빛이 역력합니다. 미술영재 평가 기준은 자신만의 철학으로 사물을 재구성하는 것. 사물의 이미지화는 미술영재들의 특징인데요. 그림을 그리는 과정 역시 평가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엄마 역시 긴장되기는 마찬가지.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관찰력과 사물을 자기화시켜서 표현하는 상상력. 이런 요소들을 갖춰야 미술 영재가 될 수 있다는데요. 첫 번째 그린 것과 두 번째 그린 것을 연계시켜서 인우가 실제적으로 자기가 떠오른 이미지를 손으로 잘 표현하는지, 그래서 뇌와 손의 회복력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미지화 시켰을 때는 어떻게 재구성, 창의적으로 표현하는지를 같이 보고 인우의 미술적인 재능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과연 인우의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내용을 보면은 색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사실 아크릴 물감 쓰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겁 없이 쭉쭉 쓰는 거 보면은 물감이라든지 그런 거 재료 쓰는 능력은 좀 탁월하지 않나. 그리고 색채 감각도 우수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였습니다. 인우가 드로잉 실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생각을 조금 드로잉화 시키는 것도 인우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인우가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철학적인 게 뒷받침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만의 철학 노하우가 생길 때까지는 학업적인 거를 같이 병행해서 인우가 그림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조건, 환경이 같이 갖추어졌을 때만 저는 인우의 능력이 100분 발휘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니까 인우가 선생님 뵙고서 좀 긴장한 것 같던데? 네, 우리 인우군 어떠세요? 선생님 뵈니까 긴장이 좀 됐어요? 겉으로는 긴장되지만요. 네. 속으로는 긴장되지는 않았어요. 아, 속으로는 안 그랬어요. 그래요. 좀 당찬 면도 있네요. 당찬해요. 예.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인우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좋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아까 오은영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어요. 좀 다양한 학업 분야도 인우가 열심히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또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우리 주변을 보면 참 똘똘하고 뛰어나고, 쟤는 좀 영재성이 있다, 이런 아이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요,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에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단 선행을 해서 초등학교 때 이미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뗀단 말이죠. 보통 뗀다 그래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잘하는 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기가 아주 쉽거든요. 잘하니까. 왜 우리 그때 한 몇십 년 전에 세상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아마 기네스북에
IQ가 제일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분들 210인가 이렇게 아마 기록이 됐고 그분이 4살 때 막 4개 국어를 하고 8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콜로라도에서 그 핵열 물리학에 대해서 석사 과정을 하시고 10살 때 나사에 취직을 하고 하여튼 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 그분이 어떻게 살고 계시냐면 지금 한국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의 얘기가 가슴에 와닿는 게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본인은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저는 이제 뭐라고 말씀을 늘 드리냐면은요. 아이가 이제 똑똑한 거 그리고 많이 아는 거 잘하는 거는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라고 봐요. 근데 그 내용물을 담는 그릇은 정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늘 정서라는 그릇에 담겨서 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서의 발달이라는 거는요. 나이를 무시를 못해요. 물론 약간의 개인 차이는 있지만 이게 조금 더 빨리 발달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어떤 발달의 순서라든가 그 발달 과정에 필요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왜 우리 과학고나 영재고 나온 아이들이 2년 만에 졸업하고 대학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외로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1년 차인데도요. 그러니까 사실은 들어가서 공부하는 학업 능력은 누구보다 뛰어나지만 그 나이 1년 차이로 인해서 뭔가 어울리고 그들과 같이 뭔가 정서적인 갈등을 이겨내고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뛰어나기 때문에 뭔가 월반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그 속도를 너무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은 아이로서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데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마음이 편안한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부모가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영재교육이라고 하는 거는요. 뛰어난 면을 빨리 발견해서 아이가 그것을 쫙 펼쳐나가게 도와주는 그러한 부모의 현명한 해안도 필요하지만 아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질 않아요. 어떤 점이 뛰어나면요. 반드시 이 세상의 신이 공평하게 뭔가 재능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면은 좀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것들을 오히려 또 빨리 발견해서 좀 균형을 더 잡아가도록 도와주는 게 진정한 영재교육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인우는요.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두고요. 공부도 하고 어울리고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좀 이제 성장 발달을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뭐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실력이 뛰어난 선생님보다는 이 아이에 대해서 미술적 소양과 또 그런 어떤 좋은 철학적 가치를 깨달아 나갈 수 있는 정말 멘토 같은 미술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혹시 이제 우리 아이도 미술에 재능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미술 영재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알아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미술 영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네, 크게 3가지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발성이라 그래서 3, 4세 시기에 벌써 막 입체를 그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일반 애들보다 훨씬 뛰어난 표현력이 있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라파엘로라든지 피카소, 로트렉 이런 사람을 예를 들 수 있고요. 그 다음 만발성,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재능을 표현하는 뭐 고후, 고갱, 세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융합형이라 그래서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미술을 전공한 게 아니라 뭐 물리학을 전공한 요즘 보면 얀센이 있죠. 이런 사람 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렇게 융합적으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낸 융합형 3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집에서 3, 4대 어린이들이 드로잉하는 게 한 1학년 이상의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은 미술적인 재능이 있는 미술 영재의 그런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아마 되실 겁니다. 자, 선생님. 그 요즘 창의력. 네. 창의력이 참 중요하다고 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미술 교육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인우군처럼 미술에 재능이 뛰어난 친구들뿐만이 아니고 저같이 미술 못하는 사람한테도 필요한 거 아닐까요? 일단은 이거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미대를 이제 아이들 왜 입시할 때 뽑잖아요. 신입생을 뽑을 때요. 그림을 꼭 잘 그리는 사람만 뽑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미술이란 영역은 미술사도 있고, 그렇죠? 미술을 이론적으로 해서 뭔가 발전시키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만 뽑으니까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절대 미대 못 갈 것 같거든요. 네. 우리 민우 씨도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어떤 누구라도 미술 활동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뇌와 손이 연결돼 있어요. 네, 그래서 손을 많이 사용해야 돼요. 특히 손발을 많이 사용해야지만 이것이 이제 소근육 발달, 미세 운동, 협응 능력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요. 뇌가 같이 발달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미술 그러면 창의력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창의적인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 애플의 스티브 잡스, 뭐 빌 게이츠, 주커버그 뭐 이런 분들이요. 그리고 우리 또 그 인류의 가장 천재라고 하는 다빈치. 그렇죠. 이분은 과학자이자 또 미술가이시잖아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미술 활동이 인간의 손발을 발달시키고 뇌를 발달시키고 협응 능력을 기르고 또 이러면서 창의력을 발달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요. 회사에서 사원을 뽑을 때요. 미술 전공한 사람들 상당히 우선으로 뽑는답니다. 일반 회사 취직할 때도 네, 미술적 네. 소양이 필요하군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린 시절에 꼭 그림을 못 그리더라도 꼭 네. 그림을 예쁘게 멋있게 그리는 게 아니고요. 이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많이 권장하는 거는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인우 군의 이제 진로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인우 군한테 혹시 바라고 싶은 거 없으세요? 바라는 점? 바라는 점은 인우가 뭘 하더라도 그림뿐만 아니라 항상 해피하게 즐겁게 그러니까 제가 가장 행복한 거는 인우 연우가 항상 밝다는 거 그거 아직은 그 나이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저는 아무튼 오늘 인우 군을 만나고 나서 느낀 게 있어요. 그림 열심히 그릴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 안 할래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미술이 아이들 발달에도 좋다고 하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미술에 관심 없는 아이들이라도 미술관 나들이부터 시작하시면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분위기 전환에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오늘 우리 인우 군 또 어머니 방송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은영 선생님도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주 9시 2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주신